로봇이 사람처럼 걷고 손을 쓰려면 관절 하나하나에 이 부품이 들어갑니다. 로보티즈가 만드는 이 부품이 작년에 회사를 드디어 흑자로 돌려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 갑자기 118억 원 적자로 고꾸라집니다. 회사가 망가진 걸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시가총액은 여전히 2조 8천억입니다. 잠깐만요. 로봇주는 원래 다 적자라면서요. 근데 이 회사는 흑자였다가 갑자기 적자로 뒤집혔다? 그럼 오히려 더 나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118억 적자에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에 돈을 쏟는데 로보티즈는 그 골드러시에서 곡괭이를 파는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는 무기는 남들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이 회사는 직접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로보티즈, 로봇의 관절을 만드는 부품 회사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풀어가며 숫자 하나하나 검증해 보겠습니다. 기본부터 짚죠. 로보티즈, 정확히 뭘 만들어서 돈을 법니까? 로봇의 관절이자 근육을 만듭니다.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모터하고 힘을 키우는 감속기하고 제어 장치를 하나의 덩어리로 합친 부품이에요. 브랜드 이름이 다이나믹 셀입니다. 작년 매출의 97%가 이 하나에서 나왔어요. 관절 부품이라. 근데 결국 부품 회사잖아요. 부품 파는 회사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여기가 핵심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이 관절 부품이 28개에서 44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로봇 원가에서 가장 큰 덩어리예요. 부품별로 보면 액추에이터가 40에서 60% 단연 1등입니다. 완성품 회사가 누가 이기든 이 부품은 팔린다는 뜻이죠. 말로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 로봇 기업이죠.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가 작년에 로보티즈 부품을 700개 넘게 사갔습니다. 현대차와 테슬라 개발 라인, 구글, 애플, MIT 연구소까지 전 세계 70곳이 넘는 고객이 이 부품을 씁니다. 특정 로봇 하나가 잘 되고 안 되고에 회사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부품만 파는 것도 아니에요. 올해부터는 로봇의 손까지 팝니다. 손가락 관절을 20개나 넣어서 사람 손처럼 움직이는 로봇손을 훨씬 싼 880만 원에 내놨어요. 원래 억 단위이던 로봇손 값을 1000만 원대로 끌어내린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AI가 이제 몸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챗 GPT 같은 소프트웨어 AI가 휴머노이드라는 몸을 입고 현실에서 직접 일하게 만드는 흐름이죠.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여기 뛰어들었고요. 이 흐름을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이기든 로봇을 만들려면 관절 부품은 사야 합니다. 그래서 완성품 회사보다 부품 회사가 먼저, 그리고 더 확실하게 돈을 벌어요. 금광이 터지면 곡괭이 파는 장수가 먼저 버는 겁니다. 좋아요. 그림은 알겠어요. 근데 그림 좋은 테마주는 널렸잖아요. 이 회사 진짜 숫자는 나옵니까? 그래서 아까 그 118억 적자로 돌아가죠. 이게 오늘 첫 번째 검증입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손실 마이너스 118억. 숫자만 보면 충격이죠. 거봐요. 이러면 그냥 적자 회사 아닙니까? 여기서 사업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이 적자의 정체는요. 회사가 올 1월에 임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회사 주식을 한꺼번에 나눠줬어요. 그 금액이 117억 8천만 원. 이게 통째로 그 분기 비용으로 잡힌 겁니다. 핵심 인력 붙잡으려고 큰맘 먹고 쏜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못 팔아서 난 적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같은 분기에 현금은 오히려 28억이 들어왔어요. 돈이 나간 게 아니라 주식을 나눠준 걸 회계장부의 비용으로 앞당겨 적은 겁니다. 이 일회성만 빼면 1분기도 흑자 기조예요. 판정, 구조적 악화 아님, 오히려 인재를 붙잡았다는 신호죠. 오히려 진짜 그림은 이겁니다. 매출이 291억, 300억, 389억, 작년에 30% 뛰었어요. 그러면서 3년 내리 적자였던 영업이익이 플러스 33억으로 처음 돌아섰습니다. 로봇 상장사 중에 흑자를 내는 곳은 정말 손에 꼽아요. 그건 알겠어요. 근데 액추에이터, 그거 중국도 만들고 다들 만들잖아요.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핵심은 그 안에 든 감속기예요. 모터의 빠른 회전을 느리지만 힘센 회전으로 바꿔주는 부품인데요. 로봇의 힘을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동안 일본 회사들이 거의 독점해왔어요. 로보티즈는 이 감속기를 자체 개발해서 90% 넘게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부품 회사인데도 매출 총이익률이 50에서 60%대예요. 부품을 남한테 사서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핵심 부품까지 직접 만드니까 남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럼 뭐 거의 완벽한 해자네요. 이 정도면 약점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중국이 저가로 쫓아와요. 특히 휴머노이드 전용으로 새로 내놓는 Q 시리즈, 그 영역은 중국 업체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 해자가 완벽하진 않아요. 여기가 우리가 틀릴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그리고 진짜 승부는 여기서 갈립니다.
스케일이에요. 로봇이 수백만 대 팔리려면 부품도 수백만 개가 필요하잖아요. 로보티즈는 우즈베키스탄에 공장을 지어서 연간 생산 능력을 지금 30만 개에서 2031년 500만 개까지 10배 넘게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싸서 원가도 30에서 40% 낮춘다고 하고요. 10배요? 그건 그냥 계획이잖아요. 발표는 누구나 하죠. 진짜 될 거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둘입니다. 하나, 이대 주주가 LG전자인데요. 지난 6월 그 우즈벡 공장에 직접 지분 투자하겠다고 손을 잡았어요. 대기업이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신호죠. 둘, 회사가 빚이 거의 없고 현금이 609억 있습니다. 공장 지을 실탄이 확보돼 있다는 뜻이에요. 단, 여기도 리스크가 분명해요. 지금 생산 능력의 16배를, 그것도 해외에서 처음 돌리는 겁니다. 공장이 제때 못 돌거나 불량이 많으면 앞서 당겨 쓴 비용만 남죠. 결국 실행이 전부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로 틀릴 수 있는 지점이에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 주가 살만한 겁니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거 아니에요? 먼저 팩트 하나. 이 주식 한때 46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19만 4천 원입니다. 고점 대비 58% 넘게 빠졌어요. 휴머노이드 테마가 식으면서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죠. 그래도 비쌉니다. 매출 대비 주가 PSR로 73배예요. 그런데 동종을 나란히 놓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44배, 두산 로보틱스가 142배. 그런데 이 둘은 적자입니다. 로보티즈는 흑자고요. 정리하면 로봇 부품주 중에 흑자를 내면서 이만한 성장성을 가진 회사는 사실상 로보티즈뿐이에요. 그게 이 프리미엄의 근거입니다. 동시에 그 프리미엄이 부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어떻게 봅니까? 얼마까지 본다는 거예요? 증권가 목표가는 27만 원에서 46만 원 사이에 퍼져 있어요. 지금 주가 19만 4천 원, 시가총액 2조 8천억 기준으로 낮게 잡아도 40%, 높게 잡으면 137% 위를 봅니다. 다만 그 목표가들은 하나같이 우즈벡 양산이 계획대로 된다는 가정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를 하나로 못 박지 않습니다. 분기마다 그 가정이 지켜지는지로 검증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틀리는 조건을 셋으로 정리합니다. 하나, 우즈벡 공장 가동이 늦어지면. 둘, 중국이 저가로 밀고 들어오면. 셋, 주문은 느는데 그게 실제 매출로 안 잡히면. 이 셋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지금 이 가격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검증을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휴머노이드의 병목 부품을 감속기까지 직접 만드는 흑자 나는 드문 로봇주. 여기까지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매겨진 가격은 우즈벡 10배 확장이 다 된다는 걸 이미 상당 부분 반영했어요. 그래서 이건 사느냐 마느냐를 오늘 정하는 종목이 아니라 매 분기 실행을 확인하며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오늘 검증한 숫자는 전부 사업보고서와 공시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부문별 매출부터 동종 비교, 오버행까지 전체 분석은 알파인더 리포트에 정리해뒀어요. 판단은 늘 그렇듯 여러분의 몫입니다.